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업 투자자를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운이 좋게 지금은 월 평균 1, 2억 정도의 수익을 내며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좌절과 손실 그리고 다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지인이든 팀원분이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전업 투자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단도님처럼 되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선 본업과 병행하시면서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적어도 10배 이상 앞지를 때 다시 고민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랬듯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잘 바뀌지 않듯이 오늘은 조심스럽게 전업투자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전문가 트레이더 박단도입니다. 유명한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는 시장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가짐과 함께 실제로 시장을 어떻게 읽고 대응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장은 아수라백작과 같다. 코인 시장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선, 저항선, 추세를 분석할 때 그 신뢰도가 100%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 차트에서 상승 트렌드를 보였다고 해도 갑자기 뉴스나 이슈로 인해 그 흐름이 반전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긴 내가 아는 자리이지만 정말 이건 100%에 가깝지만 틀릴 수도 있을 때 시나리오도 탄탄하게 짜보자와 같은 자세입니다. 차트의 과거 흔적에서 상승과 하락 요인을 찾아가는 일명 백테스팅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오를 수밖에 없었네, 이건 무조건 하락이었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찾아 나가다 보면 이건 왜 오르지 않았지, 여긴 왜 행보인 거지 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얼굴을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트레이딩의 기본이죠.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무리하게 진입했다 시드만 살살 녹게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흐름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추세는 깨지지 않는 한 지속된다.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은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추세선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일정 구간에서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과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날봉 차트인데요. 이전 과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았고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저항 구간도 있습니다. 수도 없이 저항을 받았죠. 큰 하락을 보이고 하락을 멈추는 지점 그리고 그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지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 구간은 강력한 매수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사실 이 구간에서는 지지인지 모르죠. 하지만 이미 3번을 맞닿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 구간이고 이전에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간에서 이런 반등 포인트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저항 구간도 이런 구간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알 수 있겠죠. 여기서도 큰 반등을 보이고 상승을 멈춘 구간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구나, 숏 포지션 타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이런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듯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한 이 박스권, 이 지지와 저항은 지속된다. 과거 차트에서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추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고점부터 추세선을 이으면은 이러한 채널이 형성이 되죠. 제가 설정해드린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락 추세가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한 지지가 있는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죠. 저 역시도 이런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다만 이 지지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꽤나 오랫동안 지켜줬는데 이런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상승 추세선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상승 추세와 이런 중요 지지 라인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다면 상단선은 저항 구간이 되고 하단 구간은 지지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세 추종 원칙을 따르는 매매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명확하게 잡혔고 이런 중요한 추세선과 지지 라인이 무너진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숏 포지션 진입할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서 이러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채널은 깨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 추세는 깨지지 않는 한 지속된다라는 걸 이렇게 과거 차트에서 알 수 있고요. 어렵지 않은 트레이딩을 진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매매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실전 매매 팀방에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피보나치와 지지 구간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자 매수 포인트라고 공유를 드렸고요. 롱 포지션을 진입한 걸 제 개인 매매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30% 1000만 원 이상
이상 수익을 달성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고 깨지지 않는 한 지속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빠른 타점 포착을 위해 보조지표를 활용하라. 빠르게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MACD나 RSI 같은 지표들은 추세 반전이나 매수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요.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면 매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매매 타점을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22MA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볼벤 중심선도 저는 22MA로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22MA 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가 연속이 되고 22MA 아래로 빠지면은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됩니다. 다시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상승 추세, 하방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됩니다. 이러한 보조 지표도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2MA 선으로 단기 추세와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 매매 내역을 한번 보시면은 4시간봉 볼벤 중심선을 회귀하거나 이 81.3K 부근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한 숏포지션 대응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2MA 선 아래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매매 숏포지션을 진입한 걸 공유를 드렸고요. 운이 좋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이 구간도 팀원분들과 함께 수익을 달성한 구간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코인 관련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이건 무조건 오른다, 가자를 외치거나 지금 비트가 뭐 몇 K까지 갑니다, 탑승하세요 등등의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차트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차트를 유연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차트를 그때그때 체크해 가며 흐름에 올라타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예측은 기술적 분석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미리 방향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그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코인 시장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즉 세력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워개미입니다. 파워개미는 본인이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흐름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를 채서 세력도 모르게 올라탔다가 내리는 것이 필승법일 겁니다. 방향 하나 정해두고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갈 거다 하며 손절가 안 걸어놓고 버티는 것, 흔히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한 분들에게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감에 의존해 매매를 진행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 코린이의 경우 어느 정도 시드가 안정적이게 되면 본인의 선택에 과도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드를 반에 반타작 내는 지름길이 되죠.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증거금으로 사용하고 고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반 몇 번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는 1%에 100만원, 200만원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 어차피 지금 버티면 오를 거니까 하는 예측, 즉 희망 회로를 돌리며 손절가를 걸어두지 않습니다. 이윽고 한번 큰 손절이 났을 때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게 되죠. 계속 또 다른 예측을 하면서 복구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렇게 시드는 높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다섯 번째,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매매를 할 때 욕망이 커지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조건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손절가를 사용하지 않는 등 버티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었어요. 하지만 매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타점을 기다리는 일은 매우 지루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음속에서 운용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트레이더가 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욕망을 잘 절제하는 사람은 몇 명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몇백 날려먹고 공부해서 조금씩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저도 처음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는 롱 냄새가 나는 데를 운운하며 낮은 분봉으로만 매매를 했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세계에 들어온 건데 공부부터 하고 매매를 진행하자니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을 거란 생각에 차트 공부도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3번의 청산을 겪게 되죠. 제 시드는 반에 반타작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기계적 매매라고 하죠. 저만의 원칙 신념을 세워 무조건 정한 대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제 스스로가 어기지 않도록 계속 멘탈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절가를 무조건 걸어둔다, 뭐 매매 시나리오를 양방향으로 모두 구상한 후 진입한다. 이 말의 요지는 여러분 또한 돈을 벌고 싶다면, 그리고 최소한의 실패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매매 시 잘 활용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익절이 난 날은 그날대로, 손절이 난 날은 그날대로 매매를 멈추지 못하는 매매 중독에 걸릴 확률이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매매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신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계좌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팀방에서 매매하시는 팀원분들도 처음엔 손실을 보셨다가 팀방에 참여하셔서 복구까지 하신 팀원분도 계시고, 한 달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시드를 불려 전셋집으로 이사가신 팀원분도 계시고, 하루하루 목표 금액을 세워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는 팀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5가지 포인트들을 한 번씩 복기해 보시고 나의 매매는 어떤
어떠하고 어떤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쳐 나간다면 적어도 청산은 겪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